1월 23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76% 상승한 4,990.0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2.43% 상승한 993.9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6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8종목, 코스닥에서는 6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카카오페이, 헥토파이낸셜, 아이윈플러스, 미투온, NHN, KCP, 다날, S에너지, 슈프리마, UDM텍, ITI즈 10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해성옵틱스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69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테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코스닥 5천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요. 해당 자리에서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여 코스닥 3천을 달성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전해졌어요. 코스닥 상장사들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경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을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의견도 밝혔는데요. 그 밖에도 최근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ITI즈, 다날, 미투온, 헥토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 KCP 순입니다. 다음은 이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의 다음 목표로 코스닥 3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최근 알테오젠발 악재로 약세를 보였던 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닥 대표 업종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ST팜은 82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오며 16%의 급등세를 보였어요. 미국 소재의 바이오텍에게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인데요. 이번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30%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12월 18일까지입니다. 한편 삼천당 제약도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제 다이치 산큐, 에스파와 일본 판매용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공동개발 및 상업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기 때문이에요. 다이치 산큐, 에스파는 일본의 대형 제약사인 다이치 산큐의 자회사인데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위고비 알약 버전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어젯밤 미국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기업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HEM파마는 오늘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인 센서봇의 개발 현황과 사업화 전략을 공유한다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아스템캐모는 언론을 통해 미국 바이오네스트의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바이오네스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 세일럼 지역에서 운영하는 바이오 육성 펀드이며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승인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을 통해 미국 법인의 사업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큐리오시스는 작년 11월에 상장한 바이오 소재 부품 장비 기업으로 최근 증권사에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큐리오시스가 고마진 제품을 단기간에 개발했다며 해당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큐리오시스는 오늘 정규장 마감 후 2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큐리오시스가 개발한 콜로니 퍼커 시스템에 대한 ODM 공급 계약으로 계약 상대방은 레비티 바이오메드이며 공급 지역은 중국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1월 22일까지입니다. 참고로 큐리오시스는 수요일 장마감 후 연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34% 증가한 73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적자폭이 확대된 마이너스 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3번 로봇 테마입니다. 오늘 로봇 테마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 수급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로 이동하며 최근 강세를 이어오던 로봇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로봇 기업들의 투자주의나 투자 경고 공시들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내년 말부터 대중들에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로봇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슈프리마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KB증권은 슈프리마가 현대차그룹의 로봇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어요. 작년 3월 슈프리마가 현대차의 로보틱스랩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로봇 친화 빌딩 구축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슈프리마의 작년 연간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전망 속 슈프리마가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UDM텍은 언론을 통해 일본 도요타 본사에서 개최된 비공개 기술 전시회에 초청을 받아서 참가했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완성차 기업이 인정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통해 글로벌 제조 AI 시장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JK시냅스는 최근 주주총회 정정 공시를 통해 로봇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로봇 신사업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슈프리마, UDM텍 순입니다. 다음은 4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터리 업계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2차전지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테슬라와 알버말 등 미국의 전기차 및 리튬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2차전지 테마의 훈풍으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로봇 테마가 하락한 가운데 2차전지 기업들의 등락률도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ICH는 2년 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사업에 진출하며 삼성 SDI의 핵심 소재 공급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밖에도 어제 2차전지 기업 중에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던 유일에너테크가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DSK는 2차전지 외에도 보톡스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5번 증권 테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달성하면서 증권사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와의 식사 자리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증권사와 지주사, 보험사들이 상법 개정에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의 투자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페이스X가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을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전해지면서 스페이스X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증권은 4분기 실적 기대감을 잇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아이윈 플러스를 비롯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이 비트코인의 보안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포르투갈의 사이버 보안 기업인 나우리스 프로토콜은 암호화폐 전문 매체 칼럼을 통해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을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만약 암호화폐 업계가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들의 비트코인이 착취될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붕괴될 수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양자암호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밖에도 어젯밤 미국의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양자암호 관련주 중에서도 아이윈 플러스는 장마감 후 최대 주주가 아이윈의 2인에서 아렌투 테크놀로지로 변경됐다는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아렌투 테크놀로지의 주식 양수도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지분 인수 목적은 사업 다각화와 경영권 참여입니다. 변경 후 최대 주주인 아렌투 테크놀로지의 소유 주식수는 806만 주이며 소유 비율은 24%입니다. 다음으로 S에너지를 비롯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데이터 센터의 전력과 냉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주 태양광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우주 태양광 기반의 데이터 센터가 2년에서 3년 안으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태양광 패널 하나가 생산하는 전력은 지상보다 5배 많고 태양은 항상 떠 있다고 언급했어요. 또한 우주는 그늘에 있으면 매우 차갑다며 우주가 전력과 냉각이라는 두 가지 병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구상의 전제 조건은 로켓 발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스페이스X가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JP모건 등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태양광 에너지 및 일부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에너지는 수요일 장마감 후 유상증자 권리락 공시가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기준 가격은 982원이며 S에너지의 오늘 종가는 1381원입니다. 다음으로 캐리소프트는 2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했는데요.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서 대금 납입을 전액 완료했다고 밝혔어요. 해당 자금을 통해 종합 콘텐츠 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재무적 기반을 조기에 마련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습니다.
해성옵티스는 최근 계열사인 해성로보틱스와 함께 강세를 이어오며 4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로보테마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어제 거래정지 예고 공시가 올라온 부분도 악재로 작용되며 하한가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나갤러리아, 2위는 미래에셋증권,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대우건설, 5위는 카카오페이, 6위는 화천기계, 7위는 하나투자증권, 8위는 한온시스템, 9위는 형지엘리트, 10위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미래에셋증권, 카카오페이,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은 증권사이며 특히 하나투자증권은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효림로봇, 2위는 다날, 3위는 유일에너테크, 4위는 우리기술, 5위는 하이드로리튬, 6위는 해성옵틱스, 7위는 NC트론, 8위는 더즘, 9위는 효림에이텍, 10위는 NHNKCP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다날, 유일에너테크, 더즘, NHNKCP입니다. 다날과 더즘, NHNKCP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유일에너테크는 2차전지 및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현대차,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네이버, 5위는 삼성 SDI, 6위는 카카오페이, 7위는 미래에셋증권, 8위는 두산에너빌리티, 9위는 포스코홀딩스, 10위는 하나오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카카오페이,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사이자 스페이스X의 투자사로 부각되며 실적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등락률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젯밤 미국장 마감 후 인텔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인텔의 4분기 매출액은 137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134억 달러를 웃돌았는데요. 다만 1분기 실적 전망치를 117억 달러에서 127억 달러 사이로 제시했으며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125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인텔이 시간에 10%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하락했고 하이닉스는 양매수가 들어오며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효림로봇,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삼천당제약, 4위는 현대모백스, 5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6위는 에코프로, 7위는 다날, 8위는 ABL바이오, 9위는 NHNKCP, 10위는 ST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삼천당제약, 다날, ABL바이오, NHNKCP, ST팜입니다. 삼천당제약과 ABL바이오, ST팜은 모두 제약바이오 기업인데요. 특히 삼천당제약은 일본 다이치산쿄, 에스파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ABL바이오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기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T팜은 미국 소재의 바이오텍과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습니다. 다날과 NHNKCP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